근데 진짜 이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같으면 안 속을 것 같아 하는데 그 상황 순간에 사람 심리라는 게 일단 내 돈이 묶여 있고 이거 다 빼면은 어차피 내 돈이니까 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내게 돼요. 그리고 내 돈을 출금해야 되는데 이상한 이유로 출금을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빚만 더 쌓여가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수천만 원이 범죄자의 계좌로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서 수익률이 좋다는 유혹에 넘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종 사기라서 데이터가 부족해 경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신종 SNS 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된 계기가 네, 인스타그램 걔네가 저한테 팔로워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니까 그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원래 요즘에는 보통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옷이랑 이런 것도 사요. 별 다른 의심은 없고 그냥 문의라도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문의를 드린 거였는데 그쪽 게임 카지노 운영자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주고 여기에서 문의를 드린다고 얘기를 해라. 대리베팅이라는 거 들키면 안 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부업 문의 드립니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연락 온 게 카지노 네네네. 대리베팅. 그거를 바로 그냥 얘기를 하던가요? 카지노 대리 베팅을 하는 거라고. 무슨 게임이고 이거는 대리 베팅이고 이렇게 해서 초기 비용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을 하고 어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10배의 수익률을 줄 테니 니네가 나한테 30%만 수수료 달라 이거 걔네한테 가입하고 나서 걔네가 알려도 카지노 운영자한테 제가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게임 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었어요. 지금까지 피해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한 사기꾼 A가 부업을 미끼로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을 시킨 뒤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2시간 뒤 사기꾼 A가 10배가 넘는 수익금을 알려주며 출금을 지시하지만 사이트 관리자인 사기꾼 B가 신규 회원의 수익금이 너무 커서 정회원 가입을 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정회원 가입비는 500만 원. 입금을 하고 나면 수수료 1,500원이 모자라서 정회원 승인이 안 됐다고 설명한 뒤 500만 1,500원을 더 입금해야지 정회원 자격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재촉을 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이상함을 감지해야 되지만 사기꾼들의 덫에 걸린 피해자는 본인의 돈이 1,950만 원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어렵게 또 대출을 받아 500만 1,500원을 입금합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보낸 돈이 총 1,100만 1,500원. 사기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1,6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지 4천만 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출금은 못한 채 쌓여가는 빚을 수익으로 착각하며 위험한 대출만 늘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전화로 통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다 좀 이상하다고 의심 들고 나서부터 검색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계속 재촉했잖아 저한테. 돈 달라, 막 지금 마스터님 화났다, 뭐 빨리 수수료 달라 했던 사람들도 싹 연락이 끊긴 거예요.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40일 만에 수사가 중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지 이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계좌 명의자도 8월경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 조사가 불가능하여 지명 통보 후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은 피해자 A씨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B씨도 만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랜덤으로 만난 한 여성의 부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1,422만 원을 입금하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대리베팅 사기와 함께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런 신종 SNS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다가 다음날 이제 뭐 이제 돈 얘기 이제 환전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하시고 얘기를 해서 사이트 외국에 살 때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알바를 했었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한국 들어와서 계좌가 또 없고 뭐 휴대폰도 개통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해야겠다. 근데 그 사이트가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포인트를 일단 먼저 빼라고 했는데 오늘 안 빼면 뭐 며칠 동안 안 빼면 뭐 그게 더 없어지는데 그게 다 현금이다. 좀 빼주면 안 돼, 대신 빼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일단 뭐 그쪽에서 먼저 접근한 건 아니네요. 그 채팅방을 들어간 그 계기는 뭐였던 거죠? 뭐 그냥 보통 이제 모임 같은 거나 피팅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검색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걸린 거죠. 뭐 이제 환전 그거 얘기하면서 근데 뭐 주문 뭐 환전해주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니까 뭐 돈을 얼마를 달라더라. 근데 그 돈이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대신 도와줄 수 없겠냐 해서 일단 도와준다고 하고 이제 사이트를 하나 올려주길래 거기 회원가입 하라길래 회원가입하고 이제 그 사람이 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받고 이제 제가 환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뭐 이제 첫 신규 회원가입이었고 뭐 등급이 낮다고 뭐 받을 수 있는 그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뭐 더 받고 싶거나 그럴 거면 등급을 해라. 그러니까 레벨을 올려라. 근데 그걸 다 돈으로 사야 되니까 뭐 계좌번호를 그 사이트 상담사 쪽에서 계좌번호를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그 계좌번호로 이제 등급을 했죠. 종류별로 있는데 하루에 다 그걸 빼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두 가지 종류 선택해야 돼요. 두 피해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스타그램 대리배팅 사기와 로맨스 스캠 사기는 시작 방법만 조금 다를 뿐 범죄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면 종적을 감추는 방식 또한 똑같습니다. 이런 신종 SNS 사기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주범은 잡지 못하고 대포통장 대여자와 인출책 아르바이트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만큼 불어나고 있지만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의 그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거를 해 보니까 곁다리로 이렇게 로맨스 스캠도 하고 있고 베팅 사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같이 하더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범들이 뭐 대부분 이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온라인이라는 이제 생태계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이다 보니까 추적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IP 세탁해준 업체들 또한 역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아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집행이 어려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설계한 총책들을 검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카지노 대리배팅, 파워볼 번호 유출, 로맨스 스캠, 채팅 환전, 채팅 아르바이트 등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기들은 용어를 나열하기 힘들 만큼 그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총책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검거가 되더라도 말단 조직원이고 총책을 찾더라도 사법권이 미치지 못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의 총책을 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수사당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춰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